네, 여러분 갑자기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나오질 않고 갑자기 디지털 휴먼이 나와서 놀라셨지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 디지털 휴먼, 정확한 이름은 이제 메타 휴먼이라는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메타 휴먼, 디지털 휴먼인데요. 이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거나 할 때도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더 멋지고 이쁜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간단하게 이 메타휴먼에서 기본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휴먼 어디에서 주로 사용이 될까요?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 가상현실 쪽 분야에서, 메타버스 쪽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겠죠. 우리가 가상현실 하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VR, AR, MR, XR과 같은 이런 다양한 확장 또는 증강 또는 혼합 또는 가상 이런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상 현실들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언리얼 엔진 5 버전을 사용을 했고, 지금 제 앞에 갑자기 이렇게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좀 가리고 있을 텐데요. 제 스마트폰으로 제 얼굴을 촬영을 해서 라이브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 트래킹을 하면서 언리얼 엔진의 그 라이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주고, 언리얼 엔진에서 시퀀스를 돌려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디지털 휴먼들이 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보시는 이런 형태라면은 캐릭터는 가상이고, 그쵸? 캐릭터는 가상인데 실제 다른 모습들은 전부 다 리얼이죠. 그래서 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캐릭터는 현실이고 주변의 상황이 이제 혼합된 주변의 상황이 이제 가상의 메타버스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둘 다 가상의 상황, 캐릭터와 주변 상황까지도 전부 다 혼합된 이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뭐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 IT 산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쪽 분야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 예술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VR, AR, MR, XR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잘 개념 정립이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VR, AR, MR, XR 역시 사실은 이전에 어떤 학자분께서 이렇게 좀 정립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혼재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좀 혼합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캐릭터는 실사인데 가상 메타버스 환경이라도 M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의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캐릭터는 가상인데 주변 상황이 현실인 경우에도 MR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또 불리우는 기술들, 디지털 트윈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또 하나 이제 우리 4차 산업 쪽 분야에서 얘기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이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휴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XR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버추얼 프로덕션 쪽 분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네이버에서 가상 콘서트 같은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실제 캐릭터가 나오고 주변에 가상 환경이 들어가고 실제 아이돌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주변이 확장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상에서 이제 공연을 펼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V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일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디지털 휴먼이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일단 제 앞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PC에서는 언리얼 엔진이 구동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리얼 엔진과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 지금 이 스마트폰이 해주고 있는 역할은 이 스마트폰에서 제 얼굴을 모션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션 트래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당히 좀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이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언리얼 엔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중에서 이제 애플 쪽 디바이스죠.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그 전면 카메라 말고 전면 쪽의 카메라에 추가로 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카메라가 하나 있죠. 바로 트루 뎁스 카메라라고 하는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폰 10 이상부터 있을 거예요. 아이폰 10 아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트루 뎁스, 그러니까 어떤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뎁스 카메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래킹한 결과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입모양부터 시작해서 제가 웃거나 뭐 고개를 흔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추적된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에 보내고 언리얼 엔진 5 버전에서는 실시간 리얼타임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이 캐릭터의 고화질을 고화질 캐릭터, 고품질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VR, AR, MR, XR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상현실이죠. 뭐랄까요, 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높은 몰입도를 통해서 실제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가 V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가상현실을 얘기를 할 때는 이런 VR 헤드셋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좀 몰입되는, 완전히 몰입된 그런 가상의 세계, 가상의 메타버스 환경을 경험하시기 위한 그런 사용자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VR은 그런 쪽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AR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AR은 안경,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어떤 실사 환경에 추가적인 증강된 어떤 그 정보를 컴퓨터 그래픽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경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간단하게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보셨습니까? 이 AR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와 같은 이런 류의 어떤 안경 스타일의 어떤 AR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며칠 전에 애플에서 그 애플 이벤트라고 하죠. 이번에는 이제 2022년 기준 이제 Far Out 이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Far Out 이벤트에서 신제품을 막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워치라든지 아니면은 에어팟이라든지 아이폰 14까지 이제 소개를 해주는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제품 출시 이벤트의 마지막에 약간의 그 히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히든 메시지가 뭐랄까요? 좀 상당히 좀 시크릿한 1초, 2초 만에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Have a great day. 자, 여러분 그 히든 메시지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 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렇게 숨겨놓은 히든 메시지를 이 자기네들의 프리젠테이션 행사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끼워 넣은 건데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프레임 단위로 돌려봤거든요. 네, 프레임 단위로 돌려서 해당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수수께끼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이 아니죠. 아주 많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AR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XR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XR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좀 잘 설명해준 영상이 있기 때문에 XR은 무엇인지, XR에 대해서 맛보기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XR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Ju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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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들 보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영상 쪽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컴퓨터 기술들이 함께 이렇게 도입이 되고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죠. 과거에는 뭔가 3D 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상의 캐릭터를 두고 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씩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만들어야 되죠. 3D 맥스, 마야 이런 다양한 3D 관련된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3D 모델링을 하고 해서 이제 베이킹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3D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전문적인 편집자들이
이렇게 이제 3D 애니메이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의 그래픽 디자인, 특히나 이제 3D 그래픽에 있어서는 좀 과거에 이런 뭔가 배치 타임 렌더링,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하나 실제 우리 뭐 만화를 한 프레임씩 그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연속해가지고 만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이 리얼타임 렌더링을 바탕으로 한 이런 디지털 휴먼,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도하고 계시는 이런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시스템을 요하지 않는 거죠. 스마트폰 있고 지금 심지어는 제 노트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언리얼 엔진은 아주 기본적인 성능은 노트북으로 가능한데 이제 좀 더 가시려면은 물론 고사양의 이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최첨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 특히 리얼타임 렌더링을 기반으로 한 기술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확장된 현실, 혼합된 현실 쪽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영상 미디어 쪽 분야, 특히 이제 아니면은 뭐 예술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들이 존재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 컴퓨터가 이 많은 자원을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발열이 심하게 되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도 소음을 좀 느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디지털 휴먼은 이제 저리 가고 이제 실제 휴먼이 나와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휴먼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거의 20여 분여에 가깝게 이 라이브 링크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 얼굴에 대한 모션 트래킹을 했더니만 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 자원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배터리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되게 뜨겁네요. 네, 심지어 이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은 네, 이 발열 경고가 뜰 정도입니다. 네, 이 핸드폰이 뜨거워져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앱을 종료하겠다.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좀 고열을 발생시킬 정도로 상당한 컴퓨팅 자원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디지털 휴먼에 대한 맛보기를 좀 보여드렸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메타 휴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메타 휴먼이라는 이건 이제 하나의 서비스 내지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가상 캐릭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실사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 실사와 비교를 하기 어려운, 실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아주 고퀄리티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메타 휴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베타 버전이 뭐 작년 후반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뭐 1년도 안 된 네, 뭐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메타 휴먼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디테일하다. 실제 사람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진짜 스킨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그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좀 더 발전한다면은 결국은 현실과 가상의 캐릭터를 구분할 수 없는, 여러분들 영화 보셨습니까?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서로게이트라는 영화 정도 수준, 정말 영화가 현실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렇게 메타 휴먼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실제 이런 캐릭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구의 핏줄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무엇을 상상하든 매우 사실적인 휴먼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완벽한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완전히 리깅된 포토 리얼리스틱한 디지털 휴먼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얼타임 에셋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프리셋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메타 휴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메타 휴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I could be one of many. 主人公にだってなれる Je pourrais être architecte, ou guide quizá un artista. You create the narrative. I am metahuman. 네, 실제 메타휴먼을 여러분들께 만드는 모습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앱에 접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사람과 같은, 아니 정말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그런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로딩이 되고 있으니까요. 로딩이 되는 대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의 초기 구동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자, 일단은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이라서 일단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프리셋입니다. 뭐 인종별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종들이 있고, 이런 인종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그 다른 약간의 모디파잉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인종 간의 믹싱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요분하고요, 여기 계시는 요분하고 섞는 게 가능해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믹싱이라고 할게요. 섞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시작을 동양인 느낌으로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시려면은요. 그래서 남성 동양인이 안 보이는데, 그죠? 여성 동양인밖에 없고 남성 동양인 정도라면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디지털 휴먼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타로라는 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로딩되는데 좀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버벅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좀 다른 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마일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 마일즈라는 분으로 여성분으로 갈까요? 그래야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쉬우실 테니까 여성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으로 버니스라는 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택했던 분이죠. 이 버니스라는 분으로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Create Selected로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 메타휴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해볼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요, 블렌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인종을 섞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 밑에 있는 프리셋 바탕으로 한 이분들을 섞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인종 간의 믹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섞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프리셋 기반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를 해가지고 뭐 3D 스캐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그 3D 스캐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된 3D 모델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창조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은 네, 인종적 부분, 그 다음에 스킨 부분의 표현도 한번 보시죠. 스킨 이제 텍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서 이제 조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뭐 이래서 예를 들면은 좀 피부의 트러블의 양, 네, 이런 거,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 깨끗한 피부를 원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는 어디에 둘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마 쪽 부분이라든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마 쪽 부분을 제가 좀 조정을 해보면은 큰 차이가 보이나요? 아, 요거는 레디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홍조? 네, 홍조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홍조를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홍조가 네,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아, 지금 이쪽 부분에서 이마 쪽 부분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forehead, 이마 쪽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붉은 느낌, 뭐 좀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금 요건 이제 눈 아래쪽 부분이죠. 눈 밑 부분에 뭐 라이트니스를 좀 어둡게 하면은 좀 이렇게 살짝, 네, 요거 밝게 어둡게 뭐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크서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눈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홍채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뭐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뭐 요런 홍채, 요런 홍채, 요런 홍채. 그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쪽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리스의 스타일을 어떤 느낌으로 가시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좀 보면은요. 홍채의 디자인을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으시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아마도 양쪽 눈에 있어서 그 눈의 흰자의 밝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눈의 흰자의 밝기, 네,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빨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부분은 제가 좀 뒤로 가서, 네, 뒤로 간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빨 쪽 부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빨의 베리에이션, 네, 베리에이션 조정도 가능하시고, 이빨의 길이나 뭐 이빨의 그 간격이라든지 뭐 어퍼 시프트, 로어 시프트 등등등등, 네, 정말 다양한 설정, 네, 이빨의 색상 설정, 네, 이런 거 당연히 다 가능하시죠. 네, 당연히 다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리셋 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시고, 뭐 메이크업도 가능하시고, 이제 헤어 쪽 부분에 있어서도 헤어 스타일 쪽 부분, 뭐 어떤 헤어를 원하시느냐, 뭐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헤어로 한번 해볼까요? 뭐 요런 헤어로도 가능하시고, 헤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썹 쪽 부분이라든지 아이래쉬 쪽 부분, 뭐 할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신체에 대한 신체 뭐 비율 조정 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좀 에버리지 쪽으로 갈까요? 네, 에버리지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스타일을 구현해 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반신, 그 다음에 하반신 쪽 부분, 네, 뭐 그 다음에 신발까지도 네, 이렇게 조정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구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행복한 상태 한번 볼까요? 네, 이상한데요. 네, 그 다음에 화나셨을 때, 슬플 때, 그 다음에 화나셨을 때, 네, 그 다음에 놀라셨을 때,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예, 이것도 놀라셨을 때죠. 네,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네, 아티스틱한 그런 신체 포즈, 그 다음에 이모셔널한 신체 포즈, 그 다음에 패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상당히 그
정말 다양한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뭐 메타 휴먼 또는 디지털 휴먼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디지털 휴먼을 이제 실제 뭐 메타버스 환경이 됐든 실사 환경이 됐든 환경에다가 가져다 놓고 지금 아까는 제가 이제 제 얼굴과 링크를 시켜가지고 제 얼굴의 표현대로 움직이게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실은 프로그래밍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키보드에다가 쇼컷으로 배치를 해놓으면은 키보드 1번 누르면 행복하고 2번 누르면 슬프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시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다. 어메이즈, 네, 이런 식으로 네, 놀람을 표정을 연기를 하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면은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 어떤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애니메이션 기반의 뭐 시네마틱한 트레일러를 만드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이 메타 뭐 디지털 휴먼 캐릭터에게 연기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무섭죠? 네, 연기를 시키는 게 가능해지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놀랬을 때 오, 네, 오, 놀랬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상의 세계, 여러분들이 구축한 가상의 현실에다가 이 캐릭터를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그 여러분들 뭐 프리미어 같은 거 사용을 하시면 프리미어의 이제 타임라인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언리얼에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별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지털 트윈 캐릭터의 연기를 지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연기를 하려면 이제 나레이션도 필요하잖아요. 목소리도 뭐 어쨌든 뭐 네이버 클로버 더빙으로 할까요? 네이버 클로버 보이스로 목소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 이 타임라인에다가 넣어가지고 해당 목소리만큼 이 입모양에 있어서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이건 지금 현재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타임라인에다가 해당 캐릭터의 동선 넣고 카메라 웍 넣고 그 다음에 해당 캐릭터의 어떤 그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들을 그 타임라인에 각각 설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성 오디오 채널 집어넣고 해가지고 재생시키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캐릭터가 연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 될까요? 정말 이 뭐 무슨 스튜디오라든지 정말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 뭐 그런 전문적인 곳에서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저 같은 혼자서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가지고 심심풀이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정도로도 가능한 거예요. 취미생활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퀀스별로 달리 가져가면은 이쪽은 서프라이즈죠. 놀랬어요. 이쪽은 행복하고, 이쪽은 놀랬고, 네, 뭐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카메라 웍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네 돌아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디 익스프레션을 뭐 이런 패션을 좀 해볼까요? 네, 그다음에 뭐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바디 카메라로 쭉 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느낌이 오시죠. 마치 게임하는 것과 같은. 근데 여기서 이제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PC 자원입니다. 네, PC 자원에서 리얼타임 렌더링을 하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전부 다 100% 리얼타임 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지금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1번 카메라, 페이스 카메라만 보시더라도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실시간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렌더 퀄리티를 뭐 에픽하게 제 컴퓨터가 받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픽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만큼 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요 정도 느낌이 되시는 거죠. 네, 요 정도 느낌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휴먼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서울 정도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전하게 될지
참 그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메타 휴먼 캐릭터 같은 경우에 제가 단언컨대 지금 이 메타 휴먼 캐릭터를 만드는 직업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있어요. 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 휴먼 캐릭터 이 메타 휴먼이라는 어떤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고 퀄리티는 지금 요 정도이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니즈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란 말이죠. 네, 니즈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메타 휴먼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직업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도 전문적인 분야, 기존에 뭐 포토 리터칭을 하시던 분야의 분들이시거나 좀 뭐랄까요, 사진 쪽 예술 쪽 분야이라든지 패션 쪽 분야라든지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아티스트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서 하실 만한 일이죠. 그쵸? 이거는 무슨 뭐 CG 전문가 내지는 공대생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죠? 그래서 기존에 경험이 있으신 그런 스타일리스트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께서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실제 휴먼의 메이크업을 했다면은 이제는 디지털 휴먼의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는. 근데 상당히 메이크업만 하시나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아예 이제 하나의 인물을 창조하시겠죠. 네, 그런 분야가 너무너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습니다만 메타 휴먼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가진 가능성, 디지털 휴먼이 가진 가능성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